인간이 번뇌가 많은 것은 잊고 털어보지 못하는 기억력 탓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술에 취해서 살고 꿈결에 죽는다라는 취생몽사란 말이 있는데, 때로는 온갖 시름이 많은 사람들, 좋은 번임내와 주거니 받거니 이렇게 수작을 하면서 세상에 시름을 잇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하는데, 오늘 술 얘기 좀 해볼까 합니다. 참 술이 좋습니다. 이 술은 어떻게 보면은 인류의 역사와 함께 해온 것이 술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술 속에는 어떤 기쁨과 슬픔,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오직 있으면은 이 생에서 다 못다한 것을 죽어서 그 제상에다가 술을 올려서 귀신을 불려서까지 또 그 어떤 것을 풀어야 할 만큼 술이 중요했던 것이죠. 술의 역사는 아주 고대에 그 하나라 때 우왕이라는 왕이 있거든요. 이 당시에 이제 의적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술을 처음으로 빚었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근데 우왕이 그 술을 한번 딱 보더니 이 술을 먹으니까 기분이 굉장히 좋거든요. 이게 모든 시름도 잊어진 것 같기도 하고 좀 흥분이 되고 업이 되잖아 이렇게. 그래서 딱 술을 먹고 하는 말이, 틀림없이 이 술 때문에 큰 또 아마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겠구나 하고 그때부터 술을 금지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전해 내려와요. 술은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병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또 백약의 장이라 해서 모든 약보다는 최고가 바로 이 술이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술은 잘 먹으면은 약이고 잘못 먹으면 병이다, 이제 그런 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술은 반드시 바로 그 어른들 앞에서 함께 이제 예법에 따라서 술을 먹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옛날에는 담배는 어른들 앞에서 피워도 술은 함부로 피지 못하겠다라는 말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담배는 크게 실수하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술은 먹고 나면은 취해서 이제 큰 실수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이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술의 역사를 한번 보면은, 술이라는 것이 글자의 어원을 먼저 한번 볼까요? 이 술이라는 글자의 어원이 사실은 수불에서 시작되는 말이에요. 이 수가 우리께 쓰는 게 그냥 수입니다. 수와 불. 근데 이 수자에다가 여기 불에 있는 이 니을, 요걸 갖다가 이렇게 붙이면은 술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술에는 물의 기능인, 곧 물 숫자, 물의 기능과 불, 이 불은 또 불이잖아요. 그 불의 기능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술만 먹으면 그냥 물을 질질 짜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막 그냥 신세 타령을 하면서 그냥 어찌고 막 울고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근데 술만 먹으면 또 그냥 길길이 막 불처럼 날뛰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냥 그걸 갖다가 추태 부르는 사람이 많죠. 막 싸움을 하고 시비를 걸고 막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이 술은 감성적인 면과 이성적인 면이 동시에 있다라고 이렇게 보는데, 그런데 사실은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은 이 세상에 이렇게 많지 않다라고 그래요. 근데 술에 빠져 죽은 사람은 참으로 많다라고 하니까 술을 어떻게 먹어야 되는가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이죠. 술 주자는 우리가 이렇게 삼수변에다가 당유자를 쓰잖아요. 그럼 왜 이게 삼수변에다가 당유자를 썼을까? 저는 이제 이렇게 또 풀이를 해봤어요. 술을 한꺼번에 이렇게 딱 따라서 한 번에 그냥 원샷, 그냥 우리나라 사람들 보면은 술잔이 또 크잖아요. 거기다 그냥 한 번에 탁 막 벌컥벌컥 막 마시는데 굉장히 술이 독하고 건강에 해롭죠. 그래서 술은 닭이 모이를 한 번 먹고 하늘을 쳐다보듯이, 그러니까 딱 끊어 먹으라는 것이죠. 이렇게 또 먹고 또 이렇게 하고 또 이렇게 하고 또 하고 3번. 그래서 술 한 잔을 끊어서 이렇게 먹어라 하는 데서 삼수변이 들어가지 않았나, 상당히 이렇게 위트 있는 풀이를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도 굉장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주법이 있는데, 이 주법에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술은 자작이라는 게 있어요. 혼자 스스로 먹는 걸 자작이라고 하고, 또 이렇게 같이 이렇게 먹는 것을 대작이라고 하잖아요. 또 수작이라는 게 있는데, 대부분 서양 사람들은 자작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 사람들은 우리가 대작을 많이 해요. 그래서 상대에서 이렇게 한다 해서 이렇게
대작 탁 하면서 뭐 건배이 그러잖아요. 사실은 그 잔을 말려버린다 해서 건이 아니라 말을 말린다 해서 간이거든요. 그래서 간배가 맞는 말인데 우리가 보통 그냥 건배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주로 뭐였는가? 한국 사람들은 수작입니다. 수작이라는 것은 이렇게 잔이 가거니 오거니 이렇게 하는 걸 수작이라고 그래요. 자, 이렇게 해서 술을 내는 주인 입장에서 손님한테 술잔을 갖다가 주면서 술을 갖다가 이렇게 따라서 주는 것을 우리는 수라고 합니다. 수. 그래서 잔 건네줄 수, 잔 따를 수자가 돼요. 그러면은 상대가 술을 마시고 나서 답례차, 주인한테 다시 돌려주는 이걸 갖다가 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작. 그래서 이것을 가는 것은 수, 오는 것은 작. 그렇게 해서 수작이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것이 사실은 오거니 가거니 이렇게 마셨는데 이제 이런 자리가 나중에는 좋은 이야기도 할 수도 있고 또는 나쁜 이야기도 할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또 뭐 모사를 꾸미기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수작질 또는 뭐 허튼 수작, 수작질 하지 마라. 되게 이제 이런 부정적인 말로 변형돼서 쓰게 됐던 것이죠. 자, 이 술에는 또 여러 가지 뭐 의미가 있죠. 옛날 술잔은 이렇게 그 불투명한 그런 잔이 많았어요. 그래서 얼만큼 술이 따랐는지 졌는지 잔이 찼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갖다가 우리가 술을 갖다가 알아서 따라야 되는 그 짐작, 잔 따를 짐자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짐작이라는 말도 있는 것이고 그것을 잘 알아서 해야 된다 해서 또는 참작이라는 말도 술잔인 것이고 옛날에는 월급이 이렇게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 수고의 대가를 주는 것이 뭔지 아세요? 바로 그것이 보수였어요. 보수. 술 한 잔 때린 거였습니다. 그래서 갚을 보자, 술 따를 수자. 그래서 보수. 그래서 그 말이 우리가 보수가 얼마냐 한 말이 거기서 이제 유래되는 그런 말이기도 한 것이죠. 자, 우리 사철가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사후에 만반진수는 불여 생전 일배주만도 못하니라 그랬습니다. 죽은 뒤에 진수성찬 뭔 소용이 있겠습니까? 살아있을 때에 이 술 한 잔이 더 중요하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혹시라도 좀 그동안에 소원했던 사람들 또는 좋은 사람들 다 불러서 어와 세상 번님네들 술이나 한 잔 나눠보세 하면서 이렇게 즐거운 그런 삶을 살았으면 어쩐가 싶어서 오늘 술 얘기로 꺼내봤습니다. 고맙습니다.